설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자 면접에 돌입합니다. 예, 공천의 교통정리, 중진 재배치, 물갈이 아주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요.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박은식입니다. 네. 자, 의원님, 네. 저 현직 의사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현안부터 하나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공천 얘기하기 전에. 네. 이 당 지도부시고 지금 내과 전문의십니다. 네. 개업이시죠? 광주에서. 개업하지는 않았고요. 아, 그러신가요? 공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월급받는 의사입니다. 네. 이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 네. 그리고 집단 행동 논의 이거 상황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의대 증원 정책이 추진이 될 때 어떤 다른 정책들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예. 어떤 사법 리스크 완화라든지 저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화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서남의대 사태라고 네. 서남의대가 이제 남원에 이제 생겼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히 지금 폐교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학 교육의 어떤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담보가 된 상태에서 의대 증원이 얘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 무작정 이렇게 의대 증원만이 논의되는 거는 좋지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만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대위가 지금 의협에서도 예. 지금 이제 결성이 됐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 위원님 얘기는 네. 정부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네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네네. 이게 좀 성급했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신 일단 건가요? 2,000명은 일단 숫자가 너무 많고요. 예. 일단 증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증원 자체는 그렇죠. 예. 증원 자체는 그리고 의대 내부 의사 내부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증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뭐 의료 일원화라든지 이런 부분 350명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2,000명 같은 경우를 갑자기 이게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예. 그거는 좀 현장에서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부는 지금 네. 2,000명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네. 거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야죠. 대화를 통해 그러면- 해결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의협의 요구를 좀 받아줘서 정부의 안을 조금 뒤로 물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결국에는 어떤 정책이건 그 네. 해당 직역 간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당과 정부에서는 네. 당은 대통령실하고 정부에서는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다. 예. 돌이킬 수 없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충분히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예.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예.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 이렇게 2,000명을 증원하고 또 보면은 간호대도 증원하고 예. 뭐 기타 이제 다른 의료 직역도 다 이렇게 증원을 하다 보면은 예. 이제 학생 인구죠. 학령 아하.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쪽 의료계의 어떤 그런 학생들만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를 한다면 예.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공대 인원도 예. 그렇고 뭐 이런 인력들이 다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 예. 건데 의료계 직역만 이렇게 너무 늘리는 거는 사실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의료 교육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국민 건강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공의들을 파업하겠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이게 국민 건강을 아. 물모로 파업한다는 이런 네. 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사실 선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선거 치르는 여당 입장에서는 네네네 어느 시기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지만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사협회에서도 비대위가 결성이 예. 됐으니까 예. 이제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하신 얘기는 사실은 어떤 대통령실하고 정부의 정책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네네. 이게 저 박은식 비대위원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국민의힘 의견입니다.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된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비대위 차원에서는 전혀 뭐 논의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예, 원내 일이긴 하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원내 예. 일이고 저는 사실 원외에 있고 예. 원내 진입이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냥 그 의사로서 이렇게 활동해 오면서 그리고 그러나 국민의힘으로서 이렇게 어떤 이념적인 지향점을 명백하게 드러낸 예.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전체적인 의료의 질 향상 그리고 최근에 불거졌던 그런 문제들이 소아과 오픈론이라든지 예. 뭐 응급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예.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겠지만 다만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그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네, 설때 광주에 있었습니다. 네. 민심 청취하셨죠? 네. 출마하실 거니까. 네, 네. 어떻든가요? 지역 일단 민심은요? 2020년 총선 때보다는 분위기가 좋기는 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한동훈 장관님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서 일단 내부 결속이 되고 이제 여러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당에서도 발표했고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도 여러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어요. 뭐 상속세이나 단통법 네. 폐지, 도서정가제 폐지, 마트 의무일 폐지.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은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 흉내를 내 가지고 가가지고는 술 먹은 맞아요. 다음에 예. 술 먹은 다음에 그걸 고발해 가지고 막 영업정지 예. 처분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유예하는 어떤 예. 그런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민생을 좀 이렇게 많이 돌보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보다는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네, 있다. 네, 네, 네. 혹시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민심에서? 나 제가 봤는데 어떻더라 이런 거기서 얘기들. 뭐 직접 듣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예. 일단 내려가서 지금 이제 제 팀을 꾸리고 아하. 사무장 뽑고 이제 회계 담당자 뽑고 예. 이제 실무 준비하셨구나. 그렇죠. 이제 예. 건물을 이제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하느라고 사실 정신 없어가지고 할게 많죠. 네네. 주로 예. 이제 당 사람들 위주로 좀 그러시구나. 만났습니다. 네네네. 이 신년 대담에서 네네. 가장 이제 관심이 있었던 네네. 부분들은 아마 김건희 여사의 그 네. 명품백 네. 수수 의혹 그 부분에 대한 건 것 같은데 네네네. 박은식 비대위원이 비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네네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더 이상의 정쟁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네. 본질이 저열한 몰카 공작이었을지라도 경호팀에서 걸려졌더라면 만남을 거절했더라면 애초에 단호하게 거절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비대위에서 네네네. 언급하셨거든요. 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이게 본질은 이제 저열한 몰카 공작이었고 이게 사익을 추구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그리고 이제 접근을 할 때도 김건희 여사님의 예전 정말 일찍 돌아가신 부친에 대한 그런 인연을 내세워서 끈질기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물도 이렇게 준 상태에서 거의 안 받겠다는 걸 계속 이렇게 주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잠깐 받기는 했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그걸 가지고 무슨 어떤 뭔가를 그분 최재형 목사의 어떤 그런 부탁 요구 조건들을 뭐 들어주거나 한 그런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런 상태에서 그 민생 현안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건드리고 나가야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로만 이제 언론에 나가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자분들께서 여러 이제 연락을 주시고 하면은 저의 어떤 비전과 그런 가치라든지 당이 내세우는 정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온통 김건희 여사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예. 좀 이렇게 답답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대통령님께서 빨리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는 이걸로 좀 제가 정리하는 발언을 하고 이제는 정말 이제 당의 정책 그리고 인물 예. 저희가 이번에 인재 영입해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모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하시는 대로 주제를 한번 바꿔보죠. 아니 더 말씀하셔도 예. 됩니다. 예. 아니 예. 안동훈 위원장이 계속 운동권 청산론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운동권 청산론 네. 이 전략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잘 먹히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잘 먹히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예. 이번에 이제 우상호 의원님께서 좀 JTBC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정말 이렇게 욕설을 정말 이렇게 하신 모습을 보고 예.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이래서 운동권 분들은 좀 이제는 좀 이제 돌아가셔야겠구나, 예. 들어가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국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물러난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를 우리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말을 해야겠죠. 예. 그분들께서 이제 물러나시면 우리는 정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닌 우리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내세워서 민생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최대한 겸손하게 다가가서 예.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저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네.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당이라면 선거에 이겨서 나라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586 운동과 청산론만 앞세우고 있다라고 이제 당 지도부의 지금 선거 전략을 좀 비판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청산하고 나서 뭘 채울 것이냐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좀 동의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은 뭐 586이건 뭐 새로운 사람이건 한동훈이건 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주면은 좋은 거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능력을 유능함을 보여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세 사람 채우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 네네. 지금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우리 저 박은식 비대위원도 지도부긴 하지만 면접 네. 언제시죠 면접? 오늘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네. 오늘 저 면접 앞두고 출연해 주셨네요. 예, 면접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지금 저 단독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언론사들 네.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를 당에서 요구했다. 그런데 인 전 위원장은 고사하고 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중간에 나오는 기사들은요. 제가 예. 이제 인재영입위원회 있으면서 뭐 예. 이제 조정 그렇군요. 그렇죠. 예. 거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이철규 의원님이랑 조정 의원님이랑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세워나눈 얘기를 좀 이제 보고 그러는데 예. 완전히 결론 나기 전에는 어떤 그런 축축성 기사 그리고 흘러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나중에도 이렇게 다 정확하게 들어맞냐 그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고동진 예. 사장님이라든지 그리고 예. 아직까지도 이제 비례대표 영역에서 예. 그 영입을 남겨두고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네. 인재영입위원이시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많은 인재를 영입해오고 네. 있다 지금 자평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 인재들 어떻게 배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총선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주로 좀 험지 네네. 쪽에 배치가 돼 있어서 네네네.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인재를 영입했으면 네네네. 저 뜻을 펼칠 수 있게 좀 좋은 맞습니다. 지역이나 네네. 비례대표 쪽에 배치를 해야지 네. 험지에만 가냐? 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전상범 판사님 같은 경우에 강북에 출마를 하시잖아요. 정말 이제 커리어도 이제 뛰어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 자기 지역 연고가 그렇게 있었어요. 강북 그쪽에서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그렇게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제 호준석 앵커님 그분도 이제 구로에서 지역 계속 기반이 지내셨고 그쪽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구자령 위원님도 이제 양천구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난 정치를 한다면 여기서 정말 출마를 해야지 난 다른 데는 생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박은식 비대위원 네. 본인도 그렇고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 고향이 광주고 예. 제 고향 광주가 바뀌길 바라면서 칼럼과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명분에 맞는 그런 어떤 행선지를 정해준 거지. 그런 뭐 억지로 이게 등 떠밀고 이제 뭐 좋은 자리는 뭐 이제 뭐 용산에서 이렇게 뭐 내리꽂고 이런 거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네.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그렇게 지역 연고가 있어서 어떤 스토리를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가야만 예. 그쪽의 주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전혀 그거 어떤 등 떠밀고 그럴 거나 하진 않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영입된 분들 중에 어떤 전문 영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예. 분들은 다 이제 비례로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동진 삼성사장 같은 경우에도 네. 비례로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건 이제 본인과 이제 네. 그 공천관리위원회만이 알고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네, 했던 네. 박신 전 장관하고 이원모 전 네. 인사비서관 재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나오잖아요. 네. 대통령 측근들 저 이름이 알려진 네, 네. 장차관 출신들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공관위 쪽은 제가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예, 얘기를 그건 잘 개인 의견이라도, 모르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살아온 어떤 그런 자기의 전공이라든가 예. 해온 일들에 비춰봤을 때 어떤 정책을 낼 것이냐 하는 거를 공관위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배치도로 보면은 이제 뭐 의료 전문가도 있고 뭐 외교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뭐 법률 전문가도 있고 이럴 텐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 잘 짜주셔야겠죠. 네. 혹시 마포 을에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586 청산론의 구도가 조금 흐트러지는 걸 수도 있는데 대체제를 좀 찾고 있습니까? 열심히 찾고 계시겠죠. 예,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한데요. 예. 예, 결국에는 그분들이 물러난 자리에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임종석 그 전 의원님의 자리에 윤희숙 의원님이 간 뭐 그런 것들 결국에는 경제통 그리고 이제 법률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가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할게요. 국민의힘의 박은식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